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영국 현지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직관 티켓 이벤트 응모 방법이 소개됩니다. 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독일을 떠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독일 내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와 열기,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손흥민 선수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과 논란을 경기장 위에서 득점으로 실력으로 반박해 왔는데요. 자신의 프로 경력을 시작한 독일을 방문해 치렀던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7차전 경기 두 골을 터뜨리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는 독일 클럽 호펜하임의 홈 경기였음에도 독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물론이고 독일 현지 경기장을 찾아왔던 팬들의 열기, 게다가 이 경기를 주최했고 또 손흥민 선수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경험한 호펜하임 선수들까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찾아오고 또 몰려들어서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마치 손흥민 선수의 팬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 경기 손흥민 쇼가 아니냐, 그런 정도의 엄청난 손흥민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더불어서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까지도 캡틴 손흥민 선수의 진가를 이제 알았느냐라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 늘 매너 있는 모습,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왔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향해 의심의 또 비판의 소리를 냈던 토트넘 팬들에게도 쉿 하면서 입닥쳐 세레머니를 겨냥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독일 언론 보도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7차전 원정 경기 3대2로 승리하면서 현 시점 7차전 종료 기준 리그 6위에 올라섰습니다. 8위까지 16강에 직행하는 플레이오프 없이 안정적으로 톱시드를 받으면서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 6위 자리 승점 14점은 물론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내려갈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토트넘의 최종전 상대가 분명한 한 수 아래 호펜하임보다도 낮은 전력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엘프스보리 현재 20위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또한 토트넘의 홈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16강 직행이 유력해졌고 그 과정에는 최대 고비로 여겼던 이 호펜하임 원정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적인 활약을 손흥민 선수가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두 번째 골을 넣고 나서 관중석을 바라보면서 쉿! 입 닥쳐라, 조용해라,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한 비판, 의심 이제 해결됐느냐 라고 정말 온몸으로 조금 약간 굳은 표정으로 골을 넣고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두 골을 기록했을 때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팅이 좋기는 했지만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들어갔던 행운이 따랐다면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매 특허였죠. 수비를 앞에 두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헷갈리게 몸을 움직이다가 헛다리 짚고 그러면서 상대가 건드릴 수 없게 왼쪽으로 쳐놓고 왼발로 대각으로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는 전매 특허 슈팅,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가 정확하게 또 완벽하게 적중이 되면서 본인도 이제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 에이징 커브 아니야, 나 한물 같다 아니야, 나 건재해,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쉿 세레머니를 했을 때 사실 경기 도중에 중계 진행 중에는 아마 이 경기가 또 호펜하임의 홈 경기였고 경기장 대부분을 또 가득 채웠던 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평균 관중이 많고 팬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독일의 홈 관중들, 호펜하임 관중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호펜하임 홈팬들이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들과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고 경기 후 현장 직캠과 여러 사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어디를 보면서 쉿 세레머니를 했는지가 확인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팬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손흥민 선수가 쉿하고 바라보는 쪽에 토트넘 팬들이 모여 있어요. 하얀색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토트넘 응원 플래그가 걸려 있고, 즉 토트넘 원정 팬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선수들이 달려가는 와중에 손흥민 선수가 그쪽 위 바로 토트넘 팬들을 바라보면서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댄 겁니다. 조용히 해라. 즉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토트넘 팬들도 물론 있고 또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을 모두가 즐기고 만끽했지만 내가 잠시 주춤했고 팀적으로 희생했고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정말 헌신해 왔는데 그런 나에 대해 조금은 존중심이 부족했고 또 어찌 보면 조금은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동과 또 표현과 반응을 쏟아냈던 팬들에게 나에 대해 존중하라, 약간 이런 제스처를 손흥민 선수가 좀 강한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쉿 세레모니가 여러 매체,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화제가 됐고 토트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도 소니의 특별한 밤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 쉿 세레모니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시선이 토트넘 팬들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줬고, 이 쉿 세레모니가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함께 어우러져서 좋아하고 찰칵 세레모니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두각이 됐는데,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넣고 나서 동료들이 다가오는데 조금은 뿌리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손가락에 입을 이제 갖다 대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엉켜서 동료들이 오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손을 내렸다가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또 선수들이, 동료들이 빠져나갔을 때 혼자서 또 걸어가면서 명확하게 토트넘 원정 팬들을 바라보면서 입에 딱 손가락을 갖다 대거든요. 이것은 명확한 자신의 의사 표현이에요. 나의 뭐 계약 문제, 지금 나의 입지 문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뭐 토트넘 구단에도 분명 포함된 어떤 의견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의사 표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점, 바로 그 손흥민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토트넘 원정 팬들이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토트넘의 후반전 공격 방향에서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찰 때 태극기를 들고 있는 팬들의 모습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달려 들어간 그 위치에 걸려있는 플래그를 보면 애닉 아웃, 레비 아웃, 즉 토트넘 팬들이 현재 소유주인 애닉 그룹 이제 구단 운영에서 손 떼라, 레비 회장 떠나라, 이런 얘기했고, 이너프 이스 이너프라는 표현, 이제 충분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영광이 아니라 수익만 생각하는 운영진 떠나라,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고, 또 과거 토트넘이 이 대회의 전신인 UEFA컵을 우승했던 그 걸개도 걸어 올리면서 토트넘의 우승을 좀 바라는 그런 분위기. 지금 보시면은 영국의 이제 국기의 형상을 한 모자를 쓴 팬들이나, 토트넘의 네이비색과 하얀색 이 색깔이 교차된 머플러를 하고 있는 팬들이나, 말씀드린 하얀색 토트넘 유니폼 입은 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고, 또 흥미로웠던 게 이 토트넘 원정석 바로 옆에는 어떻게 보면 호펜하임 팬들이 모인 자리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갑자기 올려진 걸개가 있었어요. 함부르크의 로고를 새겼고 그 아래 HM 손이라고 이름을 새긴 대형 응원 깃발이 나온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마도 함부르크 시절부터 응원했던 독일 현지 함부르크 팬이 아닐까 싶은 그런 팬들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펜하임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장 현장 음성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 워낙 멋지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쉬움의 뭐 야유나 또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함께 조금 뭔가 중립적으로, 이게 우리 선수들이 골을 먹은 건데도 탄성을 지르고 좀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가 환하게 웃으면서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독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독일 기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독일 기자가 영어도 할 줄 알 테지만 독일어로 질문을 딱 하면서 독일어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멋쩍어 하면서 독일어 잘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물론 독일을 떠나서 이제 영국 생활한 지 10년이 되어 가지만 또 17살 고교생 나이 때부터 독일에서 생활을 하고 자라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독일에서 살아왔고 독일어를 열심히 배웠던 손흥민 선수, 특히 언어 습득을 통해서 현지 적응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친화력 있게 현지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과 굉장히 친해졌던 손흥민 선수, 꼭 외국인 선수들끼리 친한 게 아니라 본토 선수들과도 막역하게 지낼 정도로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배웠던 손흥민 선수인 만큼, 토트넘을 와서 10년간 영국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을 배웠던 독일어를 잊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유창하게 독일어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만에 독일에 오지 않았냐.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사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하기도 있었고 또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도 있었고 여러 번 독일을 방문했던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거나 또 이 방문에 대해서 다시 오게 돼서 나쁘지 않네요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10년 전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선수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독일 경기장, 분데스리가 경기장에 뛸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답을 했을 때 물론 아주 어려운 표현들이 있진 않았지만 너무나 술술 나오고 발음 좋고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 독일 기자가 독일어도 정말 훌륭하신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토트넘에 대한 덕담, 본인의 앞으로의 의지, 다양한 또 질문들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뭐 아직 우리가 안심할 때 아니고 리그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 아직 갈 길이 멀고, 또 원론적이지만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인터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독일 매체, 독일 방송사, 독일 기자의 독일어 인터뷰와 더불어서 독일 최대 스포츠 매체이자 정론지인 키커, 그리고 독일 최대 대중지인 빌트에서도 이 경기 결과를 타전하면서 호펜하임 선수의 사진은 아예 없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기뻐하고 손흥민 선수가 완전 이 경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헤드라인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키커에서는 손흥민의 멀티골로 인해 호펜하임은 유로파리그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빌트에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멋진 표현을 합니다. 호펜하임이 전 분데스리가 스타의 들러리가 됐다. 즉 호펜하임이 이 경기를 주최한 홈팀인데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호펜하임을 격침시켰다. 토트넘의 승리를 이끈 것은 전 분데스리가 스타 손흥민이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우리 분데스리가 키웠어. 분데스리가에서 데뷔한 선수야. 분데스리가 출신 선수야라고 또 한 번 또 독일 언론들은 약간 자부하는 느낌으로 월드클래스 손흥민 우리가 배출했다.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빌트의 기사 내용을 보면 역시 유로파 리그 희망이 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패배가 호펜하임의 희망을 완전히 끝장냈다라고 하면서 이날 경기 초반 한 분 만에 메디슨의 득점으로 충격을 안기긴 했지만 그 뒤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기도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키패스가 아쉽게 골이 되지도 못했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다가 결국 두 골을 넣으면서 전 분데스리가 스타 손흥민, 함부르크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호펜하임을 거의 혼자서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디슨의 골도 있었고 또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의 골도 어시스트한 장면이 있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과 배후 공간을 무너뜨리는 그 특유의 능력이 결국 호펜하임의 희망을 완전히 끝장냈고 특히 토트넘을 상대로 호펜하임이 추격골을 넣으면서 2대1을 만들면서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려던 그 순간에 77분 손흥민 선수가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3대1의 골을 넣었던 점이 중요했다라고 했고 이 골이 나오고 나서 토트넘 원정 팬들이 안녕 하면서 이제 호펜하임 팬들을 좀 약간 약올리는 그런 반응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골 넣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78분에 교체 아웃됐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와중에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3대2 스코어를 지키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빌트지의 경기 실시간 중계 해설에서도 전반 14분에 손흥민 선수가 페드로 프로에게 만들어줬던 결정적인 득점 기회, 손흥민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헤드라인을 굵직하게 슈팅 때린 프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관점을 맞춰서 소개를 했었고 또 2분 뒤에 손흥민 선수가 2대0을 만들 뻔했다라면서 왼쪽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한번 접고 때린 슈팅이 골대 넘겼었잖아요. 그 장면도 상세하게 소개를 했고 그 장면 놓쳤지만 6분 만인 22분에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카데라백을 맞고 굴절되며 들어갔던 골이 또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속도감 있는 공격을 통해 나왔다라면서 2대0으로 앞서간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77분 3대3을 만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이게 바로 승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팝포스트를 찌른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적중시켰다며 이 장면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크게 칭찬을 했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 정말 토트넘의 캡틴이자 리더라는 것. 지금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팀을 이끌 주장의 덕목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 토트넘의 일부 팬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듯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존중하고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그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양 이날 페드로 포로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자 너무나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감동하고 흥분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 엄싸안고 머리를 비비고 또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 경기 정말 잘했던 벤탄쿠르도 그 인종차별 논란은 정말 실수였던 것을 보여주듯이 정말 서로 뜨거운 전우회를 보이듯이 또 정말 감동의 세레머니를 함께했고 다친 채 출전했던 드라고친도 찾아와서 또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모습도 있었고 이날의 승리를 함께 이끌면서 올 초였죠. 뉴캐슬과의 경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미 목벨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운영에 조금은 반대 의견을 냈다가 그 과정 속에서 주장과 부주장인데 선발 명단에서 동시에 제외됐던 그런 일들을 겪었던 팀 내 최고의 선수 손흥민과 메디슨이 이날 함께 활약하고 함께 하이파이브하고 또 함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기뻐하던 와중에 본인을 대신해서 뛰어야 한다라고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또 영국 팬들이 조금은 과하게 기대했던 17세 마이키 무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또 이날 교체로 들어와서 본인의 골을 어시스트 해주기도 했지만 경기력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던 마이키 무어를 또 따로 다독이고 뒷속말도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선배로서 멘토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큰 선수인지 큰 사람인지 또 왜 리더인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다른 18살의 유망주 베리발 선수 최근 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경기 끝났을 때 손흥민 선수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어요. 이 뽀뽀를 하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환하게 웃으면서 아 뭐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루카스 베리발이 마이 캡틴 is the best 우리 주장 내 주장 정말 최고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현장 직캠을 본 팬들이 또 전달하기도 했고요. 토트넘 라커룸 분위기 정말 최근에 많은 부상 선수 속에서 많은 선수들이 또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너무나 뜨겁게 잘 뭉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토트넘 팀 분위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그게 지금 위기의 토트넘이 그나마 이렇게 꾸역꾸역 안간힘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찌 보면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는 이 시즌에 우승을 하기 위해 뭉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 경기 끝났을 때 또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벤 데이비스 역시 1년 연장 옵션이 있다는 게 알려진 가운데 아직도 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부상이 또 발생하고 또 이렇게 몸 상태에 물음표가 달리니까 토트넘이 이제는 FA로 내보내거나 혹은 계약 만료 후 옵션으로 연봉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연봉을 깎고 계약을 하려는 건지,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이적설이 나오니까 계약 발동해갖고 묶어놔놓고, 이적설이 안 나오고 있는 벤 데이비스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오늘 함께 뛰면서 팀의 고참으로서 팀의 중심을 잡고 맹활약을 펼쳤던 이 데이비스, 손흥민 선수가 끝나고 정말 깊게 또 진하게 안아주면서 어찌 보면 활약도 활약이지만 서로 지금 팀에서의 마음고생, 계약을 통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모습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메디슨 역시 이때 다가와 주면서 주장단으로서 손흥민 선수와 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또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 호펜하임 선수들이 두 골을 손흥민 선수에게 먹고 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사실 뭐 경기가 끝났으니까 뭐 서로 이제 동업자이고 또 이제 당연히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은 원망스럽게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보고 인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유니폼 받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일단 경기 끝났을 때 독일의 이제 청소년 대표 수비수인 유망주, 호펜하임이 기다리고 있는 유망주인 센터백 루카 엘라인 선수가 다가오더니, 슬며시 오더니 손흥민 선수 유니폼 좀 줄 수 있나요? 얘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이제 인사하다가 이따가 가서 줄게라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경기를 뛴 선수들, 호펜하임의 중심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에게 다가오고 인사하고 또 인사하려고 찾아오고 줄 서고 이런 모습이 막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맞상대였던 오른쪽 풀백 카다레박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또 어깨 동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로서 호펜하임 공격의 에이스인 크라마리치도 너무나 환하게 웃으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선수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특히 카다레박이랑 크라마리치랑 좀 긴 얘기들을 나눴는데, 그러는 사이사이마다 호펜하임의 다른 선수들이 한 명씩 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농담하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주변에 물론 동료 선수들과도 우정을 나눈 시간들이 있었지만 호펜하임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손흥민 선수 팬미팅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분위기를 연출할 정도로, 그야말로 경기 중뿐만 아니라 경기 끝나고 나서까지도 이 경기장이 호펜하임 홈경기장인데 마치 손흥민 쇼가 열리는 그런 자리에서 호펜하임 선수들이 들러리가 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얼마나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대단하고, 또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의 인기가 독일 현지 팬, 독일 언론, 독일의 선수들에게까지 높은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건재함을 보여준 거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요. 오는 주말 경기 역시 중요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는 15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이 19위 레스터시티와 승점 10점 차이지만, 만약 이 경기를 질 경우에는 정말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또 이번 23라운드에서 에버튼이 이기고 토트넘이 만약에 레스터시티에 지면은 승점 차이가 1점으로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펜하임전의 기세 이어갈 필요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 역시도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주말 경기도 또 새로운 정보들과 프리뷰 실시간 입중계로 전해드리는데, 그에 앞서서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 토트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 직관 티켓 이벤트 한준TV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직관 티켓 어떻게 응모하실 수 있는지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 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 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 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 굿즈 소개와 함께 토트넘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 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그리고 이 볼캡은 평소에 쓰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인데 검정색도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있고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자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구매자 중 2분을 선정해 직관 티켓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당첨자는 인프레시에서 개별로 연락드리고요. 뜻깊은 후원에 동참하시면서 토트넘 직관 티켓의 주인공이 될 이 특별한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